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잇따라 대형 참사를 발생하게 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예비 입주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 마련도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올해 1월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현대산업개발이 불과 7개월 사이에 광주에서 잇따라 대형 참사를 발생시킨 책임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에서 현산에서 지금 두 번째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났죠. 특히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산 대표이사에 대해 강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본인 죄송하지만 제가 2월 달에 이쪽으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아니 부임, 2월에 부임했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걸 변명거리라고 하세요! 참고인으로 출석한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어설픈 주거 지원안으로 인해 오히려 은행 대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예정대로 지어졌다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집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현산 측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종명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대해선 책임 회피성 외유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맞게 됐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 강기정 광주시장은 산업과 문화, 복지 분야에 역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강기정 광주시장. 그동안의 기간을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로 나아가기 위한 엔진을 장착하는 시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와 시장 중심 의전 문화와 결별하고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과 시민 중심의 의전 문화로 전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동 추진이 출범 등 전남과 눈에 보이는 상생을 시작하고 상생카드 등을 재개해 어려운 경제에서 민생과 살림을 챙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임 직후 제1호 결재로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상생카드를 재개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은 이른바 5+1에 대해선 약속한 대로 연말까진 완료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는 임기 안에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을 바꿨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서진건설과의 소송 중이어서 민선 8기 출범 이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 이른바 빅3 유통업체들의 유치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 문제는 국비 9천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산 IC와 백운 지하차도, 일심방직 부지개발 현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100일 안에 나름의 해법을 내놓겠다라고 했지만 100일까지의 그 행보는 그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광주의 산업은 키우고 문화를 넓히고 돌봄은 두텁게 하겠다는 강기정 시장. 남은 기간 동안 강기정호가 제시한 목표를 이루고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감사관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7월 개원한 제9대 광주시의회에 광주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첫 시정질문 한신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교 동창을 감사관에 임명한 건 독립성을 내치고 감사 행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 박수기 광주시원은 감사 업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제치고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임명됐다면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제안할 의향이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 의혹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직선 사기, 이전성 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객관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해당 감사관이 적합한 직무 능력을 갖추었고 중요한 건 역량과 품성이라면서 특혜 임용 의혹 논란을 에둘러 피해갔습니다. 앞으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력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육청 인건비는 되레 늘어났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광주의 유초 중고 학생은 13% 이상 감소했는데 교육당국의 인건비는 지난 2년 동안에만 19.3% 늘어났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교육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고 또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제9대 광주시회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시정질문에서는 지난 7월 광주 사립고교의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 당국의 관리감독부실 그리고 교육감의 1호 공약인 실력광주 이행계획과 기초학력 배약 그리고 교육청사 이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일제강점기 학생 독립운동의 진원지였던 나주에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방문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침략과 차별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1929년 일본인 중학생이 조선인 여학생들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긴 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된 학생 독립운동.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학생들의 영혼을 기린다며 엄숙한 표정으로 전시를 관람하고 옛 나주역과 기념탑을 참배했습니다. やはり日本が植民地時代にいろいろと朝鮮半島にお住まいの方々に差別を行っていたということを改めてこのラジオに来て学ばせていただいて大変その当時のことに対しては心から謝罪を申し上げ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어 5.18 민주묘지를 향했습니다. 1980년 5월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와 전남대 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 행방불명자 등을 추모했습니다. 대동정신, 민주화정신, 주목받는 정신이 일본도 널리 퍼져가는 그런 세계화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방문 일정 동안 평화와 인권,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의 의미를 되새긴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죄를 강조해온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입니다. 이전에도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고 경남 합천에서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사과와 반성의 행보를 일관되게 보여왔습니다. 戦勝国なり旧植民地なりからもうこれ以上の責任追及はしないという言葉が出てくるまで責任は担い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 한일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다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의 무한 책임론을 강조하는 전 총리의 주장에 눈길이 모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가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산정지구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개발 사업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주택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주택 수급 여건과 지역 구성원의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광주시의 반대 의견을 듣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LH가 공공주택 13,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5살 남자아이가 3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남자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미처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환경미화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은 환경미화원이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보호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에게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가 광주 여성대회를 열고 올해 주요 활동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현의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대표가 무등 여성대상을 수상했고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하는 이당금 대표가 선진여성상을 받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군수가 선거군의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 원어치 경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염산을 싣고 가던 탱크로리에서 염산이 유출됐지만 재빠른 대처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국가산단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 탱크로리에 균열이 발생해 염산 5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탱크로리 기사는 균열 부위에 자석을 붙여 응급조치를 했으며 소방당국은 누출된 염산을 흡착포로 제거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초등 돌봄교실 급식비와 간식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는 인천 지역이 3,000원으로 가장 높지만 전남은 1,200원으로 나타났고 전남 급식비 기초금액은 대전이나 전북, 충남 등 다른 지역보다 1,000원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종환 국회의원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쌀 농사의 풍년이 예상되면서 국내 쌀 소비량보다 25만 톤가량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협 RPC 광주전남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만 톤 감소한 386만 톤이며 신곡 수요량이 361만 톤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25만 톤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